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안정적이면서 장기 투자하기 좋은 ETF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 하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있죠. 이 중에서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게 만든 ETF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킨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상품인데 연 보수가 0.09%밖에 안 합니다. 이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요즘 나오는 ETF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연 보수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900원을 운용사에서 보수로 챙긴다는 얘기인데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거의 무료 봉사 수준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최근 추세를 보면 ETF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 보수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식이나 ETF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은 소중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일단 ETF의 장점이라고 하면 단일 종목처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일단 없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초우량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나 테마주,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낮은 동전주 같은 것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기 위해서 SPY 같은 해외 ETF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에도 해외 ETF를 많이 다루고 있고 연 보수도 솔직히 처음에는 좀 비쌌는데요. 점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S&P 500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에서 우량한 기업 500개를 선정을 해서 지수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500에 편입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량주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S&P 500에 아직까지 못 들어갔거든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있는 기업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편입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S&P 500에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아주 안정적이고 우량한 기업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기업 규모나 유동성, 산업 대표성, 그 다음에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 500개의 우량한 기업을 선정해서 지수화시킨 것이 S&P 500이고 그 S&P 500의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게 만든 ETF 상품이 바로 킨덱스 미국 S&P 500입니다. S&P 500의 지난 10년가를 그래프를 펼쳐보면 약 3.5배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엄청나게 대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결코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만약 10년 동안에 S&P 500이 아니라 그냥 은행에 맡겼다면 3.5배는커녕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갔을 겁니다.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사실상 요즘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불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은행에 맡기는 것은 현상 유지도 아니고 그냥 돈을 까먹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말고 뭐라도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많은데 물론 주식이든 ETF든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점도 많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바로 알고 최대한 장점을 크게 활용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몸만 사린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서민이 주식 투자와 같은 재테크를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일부 대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입에 풀칠하기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정을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개별 종목이 종목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리스크도 크고 만약에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극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 지수가 장기적으로 막 땅굴을 파거나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안정성만큼은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경제 규모는 계속 발전하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ETF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 권유를 드립니다. 킨덱스 미국 S&P 500이 지금 한 주당 딱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보기 좋게 딱 10,000원에 걸렸길래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한 주당 10,000원 정도면 사실 가격적인 부담은 거의 없죠. 정말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용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불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큰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라고 할 수 없고요. 아주 소액으로도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진짜 장점이 많은데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소액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냥 주식 개장 시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S&P 500 지수가 약 3.5배 상승했고 앞으로도 경제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배 이상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직히 저는 5배 정도는 상승할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그냥 3배만 잡았습니다. 킨덱스 미국 S&P 500은 상장한 지 지금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기분 좋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매력도 있습니다. 뭔가 원년 멤버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특히 해외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국내에 상장된 ETF라서 국내 증권사에서 그냥 원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해외 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없고요. 달러로 환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삼성전자 매수하듯이 똑같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증권 앱에서 킨덱스 미국 S&P 500 이렇게 그냥 똑같이 입력하시면 바로 매수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코드를 알려달라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킨덱스 미국 S&P 500의 종목 코드는 360200입니다. 편하게 그냥 숫자로 입력하시면 바로 이 상품이 뜰 거고요. 제가 이 2개 증권사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매수도 가능합니다. 아마 웬만한 증권사에는 다 상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말 그대로 500개 정도의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애플이 1번 타자로 들어가 있고요. 뭐 제네럴 일렉트릭,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크로소프트, AT&T, 화이자, 화이자는 제약회사죠. 그리고 SPDR, S&P 500 ETF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컴캐스트, 시스코, 엑손모빌. 엑손모빌은 뭐 석유 에너지 회사죠. AT&T는 뭐 통신회사고요. 이렇게 금융회사부터 통신회사, 제조회사도 있고요. 뭐 생필품 관련된 회사도 있습니다. 기업의 개수가 거의 500개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섹터에 걸쳐서 우량한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의 기업이 훅 간다고 해도요. 수백 개의 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얘기할 때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개별 종목을 할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몰빵이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의 선택일 뿐이고 취향일 뿐인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몰빵보다는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ETF 자체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기업을 품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수익률이 막 드라마틱하게 1년 동안에 수십 배 오르고 이럴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ETF 자체가 많은 기업을 품고 있다 보니까 평균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튀는 성과가 나오지는 않죠. 예를 들면 갑자기 반토막이 난다든가 갑자기 5배가 오른다든가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ETF에 비해서도 종목 수가 일단은 많다 보니까 정말 장걱정 없이 장기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ETF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보다 오랫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그리고 주린이 분들에게 저는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ETF에 관한 영상을 몇 번 올렸더니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반응이 괜찮고 또 주식을 되게 어려워하시다가 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하는 것도 처음엔 어려운데, 자, 하지만 그 어려운 거는 아주 잠깐이에요. 정말 마음 먹고 한 며칠만 독하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주식을 본인의 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떤 기업을 아주 깊게 분석해서 누구한테 그 상품 팔 거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는 우리 앞가림만 할 정도로 지식을 습득하면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더구나 요즘에는 ETF라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초보자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 본인의 관심 분야와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상품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언젠가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생기실 때까지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신 후에 스스로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남한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그냥 짜준 게 아니라 내 입맛대로 내 스스로 선택한 세상에 하나뿐인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종목 추천을 돈을 주고 받는다거나 유료로 리딩을 받는다거나 저는 도저히 아직까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돈을 주고 리딩을 받는다거나 종목 추천을 받는다거나 누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사실 전문가가 따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는 초보자든 전문가든 다 똑같이 모르는 거거든요. 전문가라고 해서 수익률이 무조건 높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종목 분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종목 분석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으로 주식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베테랑 전문가나 주린이 분들이나 똑같이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돈을 줘가면서까지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남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 투자는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고요. 남한테 지나치게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고 내공을 키워서 각자가 다 자부심을 갖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